대구에 지금 호스트의 IP를 설정해서 대구지사에 지금 우리 직원들 간의 PC가 랜 통신이 문제없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번에는 서울에 지금 이제 본사에 우리가 IP를 한번 직원들 PC 서버의 IP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에 우리 그 IP는 자동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좀 쓰자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은 바로 요 DHCP 서버를 통해서 이 서버에서 우리 서울 직원들의 PC를 갖다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지금 쓰고 있는 062가 바로 이와 같은 똑같은 지금 이제 우리가 기능을 즉 DHCP 서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사실 뭐 062를 통해서 IP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리눅스 서버나 그 다음에 우리 윈도우 서버 같은 우리가 전문적인 서버를 이용해서 우리 많은 우리 호스트 컴퓨터의 IP를 자동 할당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서버 세팅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DHCP 서버가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서버는 IP를 우리가 어디서 받을 데가 없죠. 이 서버는 IP를 수동으로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를 클릭해서요. 클릭해서 자, 여기 보시면 데스크탑에 IP 컨피그레이션 부분에서 서버 IP를 수동으로 넣겠습니다. 172.16에 1. 자, 지금 서버는 마지막 우리가 서버 IP가 250에서 254 5개 IP 정도를 넣자고 했는데 마지막 IP 254번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자, 서울은 IP 대역이 1점 대역입니다. 그죠? 이렇게 1점 세 번째 혹시 다르죠? 이걸 다르게 넣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서버넷 마스크 똑같이 25.25.255.0을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172.16에 자, 서울의 라우터를 잠시 후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라우터 똑같이 게이트웨이는 우리 IP 범위의 첫 번째 IP를 그죠? 1번을 쓰자고 했죠. 그러면은 1716의 1.1이 서울 라우터 IP가 되어지거든요. 게이트웨이 IP가. 그 다음 DNS는 똑같이 KT의 DNS IP를 한번 그대로 168.126.63.1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서버는 지금 이제 IP를 수동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서버 IP를 집어넣었고요. 마지막 IP로.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에 가서 이제 한번 DHCP 서버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딱 누르게 되면요. 네. 이게 DHCP가 보이네요. 밑에 이거는 버전 6고요. 우리는 버전 4 IP를 할당하니까 요 DHCP 메뉴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네. 현재 서버가 지금 서비스가 오프가 지금 된 상태고요. 아무 IP 할당이 안 돼 있죠. 그럼 여기서 한번 서울 대역에 서울의 직원들 PC한테 할당할 IP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네임은 그냥 그대로 서버 풀네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게이트웨이. 자, 이게 바로 서울 직원들한테 할당할 우리가 그 IP 내용이 자, 요거죠. 요거 보시면 그죠? IP,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요 네 가지 정보거든요. 요 네 가지 정보를 갖다가 이제 요 서버를 통해서 자동으로 할당받게 하자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디폴트 게이트웨이 서울의 라우터 IP가 172.16에 1.1이죠. 요거를 할당하겠다는 이야기죠. DNS KT의 DNS 168.126.63.1을 할당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스타트 IP입니다. 자동 할당할 최초 IP를 어떤 걸 쓰겠냐는 겁니다. 1점 우리는 잡으세요. 직원들 PC를 일반 클라이언트를 11부터 주자고 했죠. 그러면 스타트 IP를 11번부터 주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연히 1번부터 10번까지는 제외가 되겠죠. 1번, 10번까지는 네트워크 장비용이니까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라우트 1번, 나중에 스위치 2번 이렇게 줘야 되니까 1부터 10번까지가 제외가 될 겁니다. 할당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외될 IP를 또 지정을 또 해야 돼요. 라우터 설정하는, 라우터를 DHCP로 쓰는 경우는 제외할 IP를 또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고 서버넷 마스크는 우리 서버에 있는 마스크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죠? 마스크를 2525빵. 자, 그 다음에 최대 할당할 유저 수입니다. 즉, 한 몇 대까지 IP를 자동 할당하겠느냐? 한 50대 해볼까요? 그러면 11부터 해서 몇 번까지? 60번까지 IP가 자동 할당 되겠죠. 자,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지금 금방 정의한 IP가 이렇게 내용들이 보일 것이고요. 서비스 온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DHCP 서버로 작동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서버의 설정은 이걸로 끝나게 됩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이트웨이 IP, DNS IP,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IP 범위 중에 첫 번째 IP부터 할당하면은 11, 맨 첫 번째, 두 번째는 12, 그 다음 13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당이 될 겁니다. 최대 50개의 우리가 클라이언트에다가 IP를 할당하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IP가 할당되는 걸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서울의 PC에 IP 할당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그죠? 자, 여기 바로 자동 할당입니다. DHCP라고 적힌 부분. 누르게 되면 얘가 이 서버를 찾아갑니다. 서버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서버가 누군지 모르죠. 그죠? 또 서버를 찾기 위해서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쏴요. 우리 1장에 교재 보시면 DHCP IP 할당 받을 때 4개의 패킷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그죠? 먼저 얘가 브로드캐스트로 야, 누가 DHCP 서버야? 라고 찾으면 얘가 내가 DHCP 서버인데 내 IP 줘? IP를 줍니다. 그러니까 4개의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런 과정을 직접 바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만 좀 이해하시고요. 자동 할당 설정을 딱 하게 되면 자, 보는 것 같이 보세요. 첫 번째 1.11이 할당된 게 보이죠. 마스크가 25250이 할당된 게 보이고요. 게이트웨이가 첫 번째 IP 1번이 할당된 게 보이고 DNS가 할당된 게 보입니다. 이렇게 IP를 자동 할당받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빛이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빛이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IP를 자동 할당하기 위해서 DHCP 레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 서버한테가 IP 요청합니다. 두 번째 1.12가 할당된 것이 보이죠. 자, 이렇게 IP를 자동 할당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IP가 제대로 할당되는지를 우리가 커맨드 창에서 확인하라고 했죠. 그죠? 자, 커맨드 프롬프트 가서 IP config 하면은 기본적으로 IP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만 보이고 있고요. 뒤에다가 슬래시 뭐까지? all까지 하게 되면 자, 디테일하게 우리가 보통 all 할 때는 뭐 맥 어드레스를 우리가 확인하는 경우를 많이 씁니다만 그 외에도 보세요. DNS 서버 IP가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IP를 자동 할당한 DHCP 서버 IP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 할당이 된 게 보이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나 자신부터 한번 룩백 테스트를 해서 나의 PC에 TCP IP 프로토콜이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보고 자, 응답이 오네요. 그럼 지금 결국은 이 서울의 지금 두 번째 PC는 TCP IP 프로토콜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IP, 내 IP로, 그죠? 172.16에 얼마? 1.12번이죠. 그죠? 네, 나의 IP로 핑을 때립니다. 자핑. 여기까지가 통과되게 되면 나의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11. 네, 옆에 있는 서울 다른 직원 PC로 핑을 때려보면 응답이 오죠. 그러면 서울 랜 통신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서버로 한번 가볼까요? 서버로. 자, 254번 서버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보세요. 서버도 연결되는 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에는 먼저 랜 구성을 갖다 먼저 한다면 스위치를 이용해서 PC와 랜 케이블을 통해서 그죠? 연결한 다음에 IP 설정을 여러분이 정확히 하게 되면 이렇게 랜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랜 연결은 지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랜 연결은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IP를 어떻게 대구는 수동, 서울은 뭐 자동 할당하기 위해서는 DHCP 서버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울 본사의 컴퓨터도 IP를 우리가 할당을 다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를 아까 제가 이렇게 핑 명령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이거를 우리가 조금은 그 그래픽적으로 진짜 패킷이 이렇게 날아가서 연결되는 걸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기능이 요 지금 패킷 트레이스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우측에 리얼 지금 타임이라고 보이죠? 리얼 타임. 이거 실질적인 어떤 네트워크 상태를 보여준다는 이야기고요. 요 우측에 보면 요 버튼을 누르면요. 숨어 있는 지금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잠시만요. 이게 제가 좀 작게 해서 볼까요? 네. 요 시뮬레이션이라고 바뀌는 부분 보이죠? 시뮬레이션. 예. 그럼 여기 보면 지금 프로토콜이 지금 쫙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 패킷 트레이스 갖고 여기에 보이는 이것들이 전부 다 TCP/IP 프로토콜 군입니다. 이런 프로토콜을 전부 다 지금 이제 우리가 동작 과정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보이는 게 아까 연결 테스트가 핑이잖아요. 핑이라는 우리가 그 명령은 ICMP라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거 이야기 앞부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 프로토콜만 우리가 동작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show all이 다 선택된 거고요. 한번 누르면 다 제거되어집니다. edit 필터를 눌러서 내가 필요한 프로토콜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ICMP. 자, 요것만 우리가 동작시키면 되거든, 지금 현재요. 자, 요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측에 여기에 심플 PD라고 해서 간단한 패킷을 만드는 거예요. 간단한 데이터를. 자, 야를 갖다가 야가 출발지고요. 예, 이렇게 지금 패킷 모양이 나오죠. 여기가 출발지고 서버가 목적지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클릭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패킷이 하나 생성이 됐고 ICMP가 동작한다는 게 보이는데 요 중간에 플레이라는 버튼이 보이는데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이제 아까 우리 핑 명령을 내린 것 같이 그죠? 응답 요청을 해서 응답이 오는 과정을 이렇게 패킷이 흐르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자, 플레이. 자, 그래픽이 좀 더뎌지네요. 예. 자, 날아가죠? 보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스위치를 통해서 이 서버에, 그죠? 우리가 패킷을 쏘았고, 이 서버가 응답을 하면 이렇게 응답이 오면 리플라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죠. 우리 핑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응답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그래피컬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랜 통신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고 IP를 제대로 넣었을 때만 이렇게 정상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실패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모드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앞으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한두 번씩 한번 그죠? 예, 확인 한번 눈으로 확인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얼 모드로 가겠습니다. 리얼 타임으로 갑니다. 자, 이제 라우터를 올려야겠죠. 예, 라우터를 올려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과 대구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토포로지를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자, 라우터 눌러서 라우터는 저쪽에 우리가 20 라우터를 쓸게요. 이걸 갖다가 옛날 라우터지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구현해 볼게요. 2026입니다. 이걸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자, 대구 라우터 하나. 그 다음에 서울도 하나 올리겠습니다. 서울도 하나 올려야겠죠. 이렇게요. 예. 마우스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는 요 버전에 그죠? 패킷 트레이스 버전의 버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라우터하고 스위치 연결해야겠죠. 커넥션에서 자, 여기에 스트레이트로 케이블을 이용해서 대구에 자, 라우터 누르게 되면 보세요. 파스트 넷 0.0가 보이죠. 여기 바로 랜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여기에 랜 케이블 꽂고요. 자, 스위치는 포트 번호를 저 끝번호 24번 하겠습니다. 24번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라우터와 스위치가 연결됐는데 빨간색이다. 그죠? 이거는 인터페이스가 지금 활성화 안 됐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라우터 같은 L3 장비는요.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다 껴져 있습니다. 즉 다운돼 있어요. 나중에 관리자가 명령을 통해서 No Shutdown 명령을 쳐서 인터페이스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위치는 보세요. 자, 스위치는 연결하면요. 바로 지금 링크에 주황색 불이 이제 30초라는 시간이 지나면 녹색 불이 들어오는데 이 시간의 의미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라우터 연결되면요.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닫혀 있다 보니까 스위치 포트도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라우터 인터페이스 가서 No Shutdown 명령을 쳐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도면을 그릴 때는 네트워크 장비와 장비가 연결된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여기다가 인터페이스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Fast Ethernet 00였죠. 그죠? 그러면 약자로 F0/0. 그 다음에 스위치는 아까 F0/24번이었습니다. 그죠? 앞에 F는 여러분들 이미 몇 번 설명했습니다만 Fast Ethernet. 100메가 속도를 내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다음 뒤에 이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번호예요. 00024. 이렇게. 자, 기억해야 됩니다. 토포로지 그릴 때는 라우터와 스위치나 이런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하는 어떤 우리가 설계 도면을 그릴 때는 장비가 연결되는 우리가 인터페이스 번호를 반드시 우리가 기록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이 도면을 보고 라우터의 F00하고 스위치 F23 포트를 연결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임의의 포트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에 그려진 대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터페이스 번호를 적어준다는 거 요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럼 서울에도 마찬가지죠. 서울 라우터로 Fast Ethernet 00하고 스위치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메모장 이용해서 F0/0, F0/24번 적어볼까요? F0/0을 적고요. 그 다음에 이 포트는 F0/24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라우터와 스위치 연결된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적어줘야 되고요. 또 뭐가 적어주냐면 라우터와 스위치의 IP를 또 우리가 사실 적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요 IP가 요게 요 Fast Ethernet 00 요 인터페이스 IP가 바로 요 PC들이 외부로 나갈 게이트웨이 IP예요.
우리 1번을 넣었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은 .1을 넣습니다. .1. 그러면 .1이란 말은 요 마지막 IP의 마지막 옥텟 부분을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1이다. 2.1이라는 거죠. 2.1. 그러면 서울도 당연히 1.1 내야겠죠. 그죠? .1 이렇게 그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서울도 라우터 IP가 176.1.1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우리가 아까 그렇게 게이트웨이 IP를 그렇게 쓰자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서울 우리가 보면요. 자, 1.1 IP가 게이트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바로 1.1이 바로 누구냐면 서울 라우터의 파스트 인터넷 제레주의 IP. 요 IP를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설정 3단계 과정에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스위치도 보통 적어줍니다. 스위치는 두 번째 IP 넘어 되죠? 2번. 야도 2번.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2번. 이렇게 넣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구의 랜에 게이트웨이까지 연결을 했고요. 서울도 지금 현재 게이트웨이까지 연결했습니다. 이제 서울 라우터와 대구 라우터 서로 연결해야 되겠죠. 이 연결을 하기 위한 케이블이 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커넥션에 보면 Z 모양의 시계 있는 요건데요. 요걸 눌러서 한번 딱 클릭해 보면은 자,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웬 인터페이스가.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것은 뭐냐면 라우터는요. 자, 눌러보게 되면 보세요. 물리적인 상태를 보겠습니다. 줌인해서요. 금방 지금 스위치와 연결한 요 인터페이스가 바로 뭐냐면 요 놈이에요. 요 놈. 바로 Fast Ethernet 10메가, 100메가 이던 요거예요. 요게 바로 지금 F0/0이에요. 지금. 예. 바로 누굴 말하는 것이다? 요 놈을 말하는 거예요. 요 놈을. 요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콘솔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라우터 세팅하려면 콘솔 케이블을 여기다 꽂아줘야 됩니다. 예, 옥스는 뭐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가 없냐면 웬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웬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웬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별도로 사서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PC에 뭡니까? 예를 들어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사서 장착하듯이 라우터에도 우리가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하나 사서 여기다가 요 지금 슬롯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 장착하기 위한 웬 인터페이스 카드가 바로 누구냐? 여기 보면은 WICET라고 지금 나오는 게 보이죠? 요 클릭하게 되면요. 보세요.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가 두 개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요겁니다. 요걸 갖다 여기다 장착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요걸 한번 꼽으니까 자, 에러 메시지가 뜨죠? 파워가 켜져 있다 보니까 뭐 한다? 모듈에 그죠? 애드 추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뜨네요. 그래서 당연히 파워를 꺼주는 게 맞죠. 여러분 PC에 새로운 그래픽 카드 장착할 때 파워 전원 들어간 상태에서 작업할 수가 없잖아요. 전원 끄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을 끄겠습니다. 끄고요. WET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자, 빈 슬롯은 막아줘야겠죠. 왜? 어떤 먼지나 이물질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웬 카바라는 게 여기 보입니다. 여기 웬 카바, WIC 카바, WIC가 웬 인터페이스 카드예요. 웬 인터페이스 카드. 그러니까 웬 인터페이스 카드를 커버를 막아주고요. 요건 네트워크 모듈이라고 여기다 여러 가지 모듈을 달 수 있습니다. 무선 모듈, 스위치 모듈, 방화복 모듈 등등등 이런 모듈들을 여기는 몇 가지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만 요것도 지금 안 쓸 때는 막아주는 게 맞겠죠. NM 카버라고 해서 네트워크 모듈 카버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웬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요 포트 두 개가 보이죠? 여기에 바로 여기에 시리얼 1, 1번이라고 보이네요. 시리얼 0 보이죠? 이렇게 그죠? 예.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지금 이제 쓸 수 있는 웬 카드가 장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도 마찬가지겠죠? 예, 서울 라우터도 보세요. 다 비어 있습니다. 서울 라우터도 자, 좀 줌인 크게 할까요? 거기에서 파워를 바로 끄야겠습니다. 그죠? 끄고 바로 넣어 볼게요. WET를 갖다 바로 이렇게 장착. 웬 카버를 바로 해서 그죠? WH 카버로 막아주고요. NM 카버로 막아주고. 자, 파워를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카드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웬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시리얼 그죠? 우리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구에 보세요. 시리얼 00 두 개 보이죠? 아까 위에 게 1이고 밑에 게 0였습니다만 뒤에 요 카드 인터페이스의 번호가 0/0 이렇게 한 자리도 있고 두 자리도 있고 세 자리가 있는데요. 이 라우터는 두 자리입니다. 이거는 굳이 올 필요 없이요. 라우터를 보면 이렇게 지가를 올려줍니다. 시리얼 00 연결하고요. 서울 라우터를 시리얼 01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과 똑같이 여기도 인터페이스 번호를 적어줘야 됩니다. S0/0 서울은
S0/1번 이런 식으로요.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IP가 필요하잖아요. 웬 구간에도. 웬 구간 IP 대역도 하나의 별도의 서울의 대구의 랜과 서울 랜이 별도의 네트워크이듯이 이 웬 구간도 별도의 네트워크입니다. 라우트와 이렇게 라우트 사이에도 별도의 네트워크인데요. 172.16에 제가 그냥 3.0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4라고 프리픽스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IP가 필요하겠죠. 여기도 IP, 여기도 IP가 필요해요. 여기를 IP를 3.1, 여기를 3.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어떻게 해요? .2, 여기는 .1, 예. 그 다음 여기는 .2 넣으면 되겠죠? .2.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3.1 넣어야 되는구나, IP를. 대구의 시를 제대로는 3.1 IP를 넣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서울 라우트는 3.2 IP를 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토포로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비를 서로 아이콘을 이용해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장비와 장비 연결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장비의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IP까지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은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토포로지 설계가 아주 간략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도면을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한단 말이죠. 네트워크를 갖다가 이제 장비에 직접 이제 세팅을 장비를 가지고 대구지사 가서 라우터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하고, 그죠? 서울 가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IP를 이렇게 할당하고 이런 어떤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기다 요 한번 요 파레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파레트를 한번 볼까요? 해서 여기에 보면은 자, 요 뭐 지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파레트 한번 넣어볼까요? 동구천 동그랗게 한번 써볼게요. 필 컬러를 하겠습니다. 컬러를 채우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대구를 뭐 분홍색으로 한번 채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예,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서울도 한번 그려놓고 한번 옮겨볼게요. 자, 서울은 한번 색깔을 갖다가, 노란색으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예, 이렇게 한번.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요걸로 옮기면, 이렇게, 그죠? 옮기면 여기 대구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색깔로, 그죠? 하나의 바운다리 이렇게 만든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이콘을 이렇게, 그죠? 하고 이 앞에 이렇게 해서 한번 포함되게끔 서울도 이렇게, 그죠? 좀 모아서 안쪽으로 올릴 수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원이 더 좀 크다, 그죠? 그러면 좀 여러분 컨을 늘리려면은 뭘 쓰냐면은 요 버튼 있죠, 요거요. 예, 요거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점이 생겨요. 그럼 요걸 대구를 좀 더 한번 서울만큼 동그랗게 더 키워볼까,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대구와 서울 네트워크를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좀 약간 뭐 구분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걸 앞으로 계속 우리가 요걸 가지고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눌러서요. Save as 딱 누르면은 우리 여러분 뭐 임의로, 그죠? 뭐 D 드라이브 같은 데다가 자, 요 랩 토폴로지라는 이런 하나의 폴더 하나 만들어 두면 제가 여러 가지 실습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여기다 한번 우리 앞으로 실습할 요걸 한번 어떻게 이름을 집어넣을까요? 뭐 랩 01번 이렇게 할게요. 01, 랩 01 이렇게 해서, 그죠? 저장 간단하게. 자, 저장했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실습한 다음에 자, 요걸 우리가 닫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를 패킷 트레이스를, 그죠? 실행을 해서 오픈할 수 있겠죠, 그죠? 파일을 오픈하면은 저장된 곳에 가서 랩 01 요거죠? 이렇게 해서 오픈하면은 실습을 계속 요거로 할 수 있겠죠. 플러스 누르면 좀 커집니다. 이렇게, 그죠? 예, 좀 커지죠.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토폴로지를 갖다가 그리는 연습을 여러분이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토폴로지를 마음대로 여러분이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토폴로지를 바탕으로 해서 뭐 한다? 네트워크를 갖다, 그죠? 우리가 세팅하는 연습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설계 방법을 잠깐 참고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208페이지를 잠깐 보게 되면요. 중간에 아까 호스트 네임 설정하는 부분 설명을 했는데, 제가 요 순서를 한번 적어볼까요? 예, 우리 제가 요 PDF 파일에도 있습니다만, 그죠?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설계하는 걸 이걸 이렇게 한 복사를 쭉 해가 한번
자, 복사를 해서 요 전체 다 설계할까요? 다 복사할까요? 물론 우리 지금 그 패킷 트레이스가 텍스트를 좀 이렇게 뭐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지만은 제가 이렇게 한번 자, 여기다 할까요? 그러니까 그죠? 붙여넣기 VC 이렇게. 자, 이러면은 컨트롤 V에서 붙여넣습니다. 1단계 요거다 편집하면 되겠다. 한 단계 좀 띄울까요? 1단계 설정 띄우고 그다음에 2단계 설정 한번 띄워주고 이렇게 한번 아이고. 여기서 그죠? 이렇게 4단계 설정도 한번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대강 정리됐다. 그죠? 그래서 라우터든 스위치든 기본 설정 단계가 1단계 뭐 한다? 호스트 네임. 2단계 바로 패스워드 설정. 패스워드는 여러분 세 가지 enable, telnet, 콘솔이 있는데요. enable하고 telnet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설정해 줘야 되고요. 3단계 IP 설정. 여기에 우리는 현재 라우터가 100메가 인터페이스니까 여기다 그죠? 인터페이스 파스는 제로제로 여기죠? 여기다 가서 IP 설정해야 되고요. 스위치는 가상 인터페이스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걸 우리 책에 지금 208페이지 보면은 호스트 네임 설정하는 바로 밑에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잠깐 설명해 볼까요? 물론 순서는 이거부터 먼저 설정해야 되는 게 맞겠죠. 2단계 패스워드부터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은 패스워드 설정하는 부분이 215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패스워드 보안 설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 PPT 같이 한번 띄워서 같이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은 뭐가 보이냐면 자 한번 자 여기 나오죠. 콘솔 패스워드 설정하는 방법, 텔레 패스워드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enable 아까 시크릿 그죠? enable 패스워드 이런 설정 부분이 보입니다. 설정이 여기 바로 2단계 설정이죠. 그 중에 제가 콘솔은 옵션이지만 텔넷과 enable 패스워드는 필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요 설정을 해야 돼요. 물론 요거는 잘 안 씁니다. 요거는 잘 안 쓰고요. 우리는 enable 시크릿 이용한 요 설정. 그 다음에 여기 텔레패스 설정하는 겁니다. 원격 접속하기 위한 구름 모양이 보이죠. 콘솔은 직접 연결할 때 콘솔 접속할 때도 패스워드 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나 접속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콘솔 패스워드는 우리가 잘 설정하지 않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패스워드 설정을 하는 게 2단계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설정 뭐 한다고요? IP 설정을 해야 되는데 IP를 갖다 어디 넣어야 되냐면 자 볼까요 한번 IP를 자 보세요. 어디 집어넣어요? VLAN이라는 가상 인터페이스 넣는다라고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스위치는 L2 장비잖아요. 기억하시죠? OSI 7 레이어 2계층 장비가 바로 스위치입니다. 그럼 스위치는 결국은 우리가 뭐를 위해 뭐 한다고요? L2 2계층의 주소는 맥 어드레스죠. 그러니까 스위치는 맥 어드레스는 이해하지만 IP는 여러분 3계층 주소 아닙니까? 3계층 어드레스를 2계층 우리가 장비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스위치에 IP를 넣어야 됩니다. 왜 스위치 IP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스위치 IP를 왜 넣어야 되느냐? 바로 관리적 목적 때문에 넣습니다. 이 관리가 뭐냐? 원격 관리죠. 여러분 학교나 이런 데는 스위치가 여러분 몇백 대가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갖다 여러분이 관리하기 위해서 그 스위치가 위치한 건물까지, 그 층까지 매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 PC에 앉아서 내가 관리할 스위치를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즉 스위치 IP가 세팅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이 스위치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스위치는 IP를 2계층 장비이지만 이 스위치는 IP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원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스위치는 2계층 장비다 보니까 IP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IP를 가질 수 있는 가상 3계층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VLAN이란 겁니다. VLAN. 자, 그 이야기가 208페이지에 하단에 그죠? 금방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스위치의 IP를 VLAN 1번이라는 가상 인터페이스, 이걸 우리가 관리용 VLAN 번호라고 합니다. VLAN 1번. 여기에다가 IP를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6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구에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에 스위치 들어가서요. 자, 들어가서 아까 1단계 작업을 했죠. 그럼 서울 할까요? 자, 서울 스위치를 처음부터 선택해 볼게요. 자, 서울 스위치 가서 자,
자, 먼저 이건 사용자 실행 모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네이블 쳐서 특권 실행 모드 가야 되고요. 뭘 세팅하기 위해서는 자, 컴피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무릎에 치세요. 컴피그 하나밖에 없네요. 탭. 자, T. 터미널 다는 모르겠어요. 무릎에 치세요. 하나밖에 없네요. 탭. 엔터. 자, 모든 설정은 바로 전역 설정 모드라는 요 컴피그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요. 1단계 뭐라고요? 호스트 네임. 자, 탭. 서울 스위치니까 서울 언더바 SW 스위치. 자, 지리적 이름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를 지리적인 측면으로 설계를 했고, 그래서 이 장비 이름을 지리적인 측면으로 이름을 지금 집어넣습니다. 자, 두 번째 패스워드입니다. enable secret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시스코라고. 요까지가 패스워드입니다. 요까지가. 시스코라는 패스워드를 이렇게 우리가 넣겠다는 이야기죠. 세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텔레 패스워드는 9, 아직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VTI가 볼철 터미널. 여러분들, 네트워크, 아까 스위치가 어디 있다고요? 뭐, 학교 여러 건물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라우터도 마찬가지죠.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장비를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장비를 벌철 터미널, 가상 터미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04라고 넣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네트워크 장비를 나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즉, 연결할 수 있는 세션 수를 의미합니다. 나 말고도 우리 다른 친구도 들어가야겠죠. 예. 그래서 0, 1, 2, 3, 4, 5개의 세션을 받아주겠다. 원격 연결을.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에 두 연결만 하고 싶다. 0, 1 하면 돼요. 최대 지금 요 스위치는 15까지니까 16개의 세션을 연결해 주겠네요. 이런 설명도 여러분 교재에 요 VTY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요. 216페이지 중간 밑에 보게 되면 VTY, 금방 제가 설명한 요 얘기가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디폴트 04를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로깅 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패스워드에서 패스워드를 야는 제가 CCN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2단계 설정 끝났죠. enable 패스워드, 그 다음에 텔레패스 설정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설정하는 거죠. 자, 3단계 빠져나가겠습니다. 여기서 IP, 어드레스, 자, IP가 아니고, 인터페이스. 자, 우리가 VLAN1이라고 해서 스위치는 가상 인터페이스, VLAN이라는 3계층 가상 인터페이스에 IP를 넣어야 된다. 엔터. 서울의 스위치 IP가 몇 번이죠? 2번입니다. 끝자리가요. 그러면 IP 어드레스 172.16에 1.2, 25.25.25.0 이렇게 넣고요. No shutdown 명령.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IP를 가지는, 우리 물론 야는 아웃은 아니지만 IP를 가지는 모든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보안상. 그래서 반드시 No shutdown 명령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 엔터를 치면요. 보세요. VLAN 인터페이스가 앞에 업, 뒤에 업. 앞에는 레이어 1, 뒤에 업은 레이어 2를 의미하는데 나중에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IP가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한 김 하나 더 넣겠습니다. 스위치도 보세요. 외부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우리 PC에 IP를 넣을 때 보세요. 자, 만약에 IP를 넣고 서버넷 마스 여기까지만 집어넣는다면, 즉, 몰아넣는다면 게이트웨이 IP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외부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웨이를 넣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서울에 있는 PC가 대구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서울 라우터, 게이트웨이를 통해야만 이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의 PC가 서울에 서버 통신하고 싶다. 어디를? 대구의 라우터를 통해서, 대구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야만 통신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외부와 통신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게이트웨이 IP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이 스위치도 마찬가지죠. 스위치에서 외부로 통신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이 스위치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위치도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게이트웨이 IP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 세팅하는 명령이 여러분들 교재 209페이지 그림에 보면은 IP 디폴트 게이트웨이라는 명령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넣습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IP 디폴트 게이트웨이. 아까 IP는 이렇게 넣는다고 했죠? VLAN1에 들어가서 인터페이스, IP 어드레스, IP 넣고 서버넷 마스크 넣고 No shutdown. 게이트웨이는
IP 디폴트 게이트웨이. 자, 지금 그림상 이게 게이트웨이라는 이야기네요. 이 스위치에서 세팅한다면 IP 디폴트 게이트웨이 191.8.1 이렇게 놓으면은 게이트웨이 설정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스위치가 스위치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밖에서 스위치에도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스위치에는 게이트웨이 IP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서울 스위치의 요 글로벌 모드입니다. 모드에서 IP 디폴트 다 모르겠어. 무릎 비치세요. 자, 하나밖에 없네. 그죠? 탭. 172.16에 자, 서울 라우터가 1.1번입니다. 1.1번이죠. 그죠? 1.1번.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엔터. 네. 그러면 자, 지금 세팅한 내용이 EXID 치고 자, 메모리 들어가 있죠. show, running, run, 탭. 엔터. 그러면은 자, 1단계 호스트 네임 2단계 패스워드, 이네이블 패스워드 집어넣습니다. 쭉 스페이스, 모아 뒤에 보려면 스페이스만 한 페이지씩 내려갑니다. 스페이스. 자, 저 밑에 보니까 텔레 패스워드, CCNA 보이네. 두 번째 패스워드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설정, IP 설정 부분에서 VLAN1에 1.2 IP가 들어가 있고, 게이트웨이 IP가 들어간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위치 자체에서 보세요. 여기서도 핑해가 스스로 IP가 동작합니다. 1.2번이죠. 보세요. 느낌표, 이거는 느낌표로 표현합니다. 여기 응답이 있다는 얘기죠. 100%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여기서도 우리 이제 PC 우리 여기서 우리 PC로 자, 서울의 11번 PC로 한번 가볼까요? 연결되겠죠. 자, 한 개 빠지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예. 보면 이렇게 80% 성공했죠. 그죠? 즉, 요 스위치가 요 첫 번째 PC와 연결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우리 PC에서의 스위치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커맨드 가서 자, 핑 172.16에 얼마? 1.2번 스위치죠. 우리 PC에서 이 스위치로 연결되는가 지금 테스트합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내리게 되면 연결되겠죠. 자, 하나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보시면요. 한 개 빠지죠. 기왕 본 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하나 빠질까요? 두 번째는 안 빠집니다. 보세요. 안 빠져요. 맨 첫 번째 빠져요. 왜 빠질까요? 이미 여러분들 뭐 눈치를 채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금방 지금 서울의 PC와 서울의 스위치 통신은 같은 IP 대이니까 랜 통신입니다. 자, 랜 통신하는데 지금 뭐로 통신해요? IP로 통신을 지금 하려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랜 통신 IP로 통신이 불가능하죠. 결국은 1.2 IP가 여기에 PC가 지금 물론 몇 대 안 되지만 100대 있다는 가정하자고 100대. 누가 1.2 IP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얘가 뭐 한다고 했죠? 목적지 IP에 대한 뭘 알아와야 된다? 맥 어드레스를 알아와야 돼요. 맥을. 이 맥을 알기 위해서 무슨 프로토콜이 동작한다고요? ARP가 동작한다고 했죠. ARP가. 그래서 ARP를 쏴서 여기 있는 100대 컴퓨터한테 야, 누가 1.2야? 라고 요청하는 그 패킷이 바로 그 패킷이 브로드캐스트죠. 그 패킷 때문에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ARP 동작하는 과정 때문에 하나의 패킷, 핑을 못 쏘고 2초가 지납니다. 빠져버려요. 자, 그래서 맥을 알아왔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최초 랜 통신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패킷이 빠진다.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 맥을 알아오는 과정인데, 그다음부터는 맥이 안 빠지죠. 보세요. 그다음부터는 맥이 안 빠져요. 왜? 안 빠지죠? 패킷이 안 빠지죠. 그죠? 바로 연결돼 버리죠. 왜? ARP 테이블에 통신한 맥을 ARP-A죠. 자, 보세요. 갖고 있잖아요. 1.2에 대한 맥을 ARP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목적자의 핑을 때리면 ARP 테이블에 요 맥이 있으니까 요 맥을 바로 이 계층에 대해 포장해서 우리가 그죠? 목적지 맥에 넣어서 보내면은 연결돼 버리잖아요. 뭐 할 필요가 없다? ARP를 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뭘 줄인다? 브로드캐스트를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얘기했던 걸 직접 눈으로 한번 지금 보는 과정입니다. 안 빠지죠. 그죠? 자, 어쨌든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돼요? 원격 접속이 됩니다. 텔레 명령을 통해서 172.16에 얼마? 1.2 치면요. 보세요. 패스워드 묻죠? 이게 바로 텔레 패스워드. 아까 CCNA라고 넣었거든요. 자, 보세요. 연결되죠? 이거는 이 장비가 내 옆에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장비를 연결할 때는 콘솔로 연결해야 되는데 물론 이건 애초에 콘솔 연결을 세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제가 세팅한 것이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뭘 이용해서 콘솔 포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세팅을 지금 제가 1단계 호스트 네임, 2단계 패스워드, 3단계 IP 설정한 것은 콘솔 연결을 해서 지금 작업을 했다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여기서 제가 하이퍼 터미널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세팅을 금방 제가 다 마쳤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저는 바로 어디로? CLI로 바로 가서 세팅했지만 이렇게 세팅이 콘솔로가 세팅이 다 되면은 이제 뭐가 된다고 해보세요. 원격 접속이 된다고 이렇게 텔넷. 그럼 이 장비가 내 눈에 안 보여도 이 장비가 서울에 있건 부산에 있건 예를 들자면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이렇게 네트워크만 연결되게 되면은 원격지의 장비를 이렇게 텔넷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내 책상에 앉아서 어느 지역에 있던 장비든 간에 이렇게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IP가 필요한 것이고 또 패스워드 설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도 보세요. 예, 서울 스위치라고 대만 딱 표현이 되죠. 그럼 내가 지금 서울 스위치에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 서울 스위치에 관련된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이해됐죠?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에 나중에 라우터, 뭐 지금 대구 라우터, 대구 스위치, 서울 라우터 이렇게 다 이런 설정을, 기본 설정을 해서 원격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 장비에 어떤 설정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죠, 그죠? 호스트 네임 설정, 패스워드 설정, 그 다음에 IP 설정, 그 다음에 나중에 라우터에서는 경로 설정을 해야만이 이제 서울과 대구 간에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설정의 이야기가 여러분 교재 지금 현재 209페이지 정도까지 지금 설정한 부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그죠? 예, 길어진 것 같아서 6주차 수업은 여기서 그죠? 예, 우리가 마치고요. 7주차 들어가서 스위치 뒷부분 중요한 어떤 실무적인 기술적인 이야기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3장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